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을 다지고 가치를 더하는 강사 플러스 과정에 오신 우리 강사님들 환영합니다. 아마 강의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내 강의 괜찮은가? 다른 강사들은 어떻게 강의를 할까? 또 내 강의를 좀 성장시키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로 좀 고민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 강사 플러스 과정에 오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완벽한 강사도 중요하지만 그 완벽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하는 강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 강의를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 강사 플러스라는 과정에 오신 우리 강사님들을 정말 훌륭한 강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두려운데요. 또 강의를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더 두렵습니다. 네, 어떤 게 잘하는 강의고 어떤 게 못하는 강의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강의가 더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이 강사 플러스 과정에서는 우리 강사님들의 강의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강사님들의 강의가 더 빛날 수 있도록 강의 설계부터 그다음에 교환을 개발하고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스피치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우리 강사님들이 정말 많은 걸 배웠다. 정말 내 강의가 한층 더 성장된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원하고 잘 도와주고 잘 네,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가 조금 늦었죠.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아지는 최현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강사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연기를 전공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몇 편의 공연과 뭐 뮤지컬 연극 이런 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저보다 더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기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내가 어디에 가야지 조금 더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다가 강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내 강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SK텔레콤 유통망 직원분들을 교육하는 교육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넘게 쭉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내 강사 시절에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교육도 진행을 했지만 교육을 기획하고 또 직접 개발하고 그것들을 전국에 있는 강사들에게 전수해서 실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의 역할도 제가 모듈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정말 현장 강의 플러스 교육 기획 개발에 관련한 그 수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 강사 플러스 과정에 다 녹여놨으니까 우리 강사님들은 궁금하신 거 얼마든지 물어보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를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계 시간에 한번 우리 목차를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교육 설계, 그리고 참여형 교수법, 그리고 이제 PPT 그 설정하는 부분까지 아마 교육을 받으셨을 거고, 오늘 저하고는 한눈에 보이는 교환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을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교환 디자인, 특히 이제 PPT로 교환을 만드는 이 영역은 개인의 수준과 역량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영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PPT 자체도 잘 못 만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괜찮지만, 이 디자인적 요소를 좀 잘 못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좀 그 실력과 그 역량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아마 개별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제가 맞춤 컨설팅을 해 드릴 거고요. 대신 이제 교환을 만드는 그 기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교환을 만들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요소, 그리고 교환을 디자인하는 그런 프로세스와 방법들을 제가 VOD에 담아놨으니까 다 한번 다 보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강의를 직접 교환으로 개발하셔서 저에게 과제로 보내주시면 또 제가 만나서 개별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환 디자인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한눈에 보이는 교환 디자인 플러스 모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교환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사실 기본이 되는 법칙만 알면 또 굉장히 쉬워지는 게 교환 디자인입니다. 사실 근데 교환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느 분들은 되게 심플하고 조금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만드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화려하고 색감이 좀 있고 좀 비정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좋아서 그렇게 디자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교육을 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보다도 내가 교육하는 이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 교환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제가 우리 강사분들이 좀 쉽고 빠르게 교환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교환 디자인 플러스 모듈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의 이해 파트인데요. 교환이 무엇인지, 어떤 교환이 좋은 교환인지를 좀 알아보는 영역이 한 영역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환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해서 교환을 만들 때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은지 그 순서별로 제가 좀 간단한 사례도 보여드릴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환 개발 실습인데요. 실제 요 앞에 두 가지 파트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실제 자신의 강의 주제로 교환을 만들어 보시고 저에게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 텐데 교환의 이해부터 알아볼까요? 교환이란 뭘까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환의 의미는 뭔지, 내가 생각했을 때 교환은 약간 이런 것 같아. 라고 좀 나만의 생각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교환의 의미를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강사가 전달하는 내용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조화한 시각 자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환은 강사가 말하려는 내용의 설계도 있고 또 학습자들에게는 강사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인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교환을 강사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정리해 놓은 원고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환은 철저하게 요 학습자 중심의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만 알아볼 수 있는 흐름과 내용으로 구성하면 안 되고 학습자, 그러니까 강사가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도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게 쉽게 구조화해 만들어 놓은 것이 잘 만들어진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요, 교환이 진짜 필요해요? 저는 강사여서 저 말로 잘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저 말로 잘 하는데 굳이 힘들게 교환을 잘 만들어야 되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잘 적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강사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학습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학습자 입장에서 진짜 말로 설명하면 그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학습자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이걸 잘 활용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일에 내가 지금 알려준 이 교육 내용을 잘 적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하죠. 기억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그걸 말로만 설명한다? 그러면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말로 설명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육은 다 듣고 나면 뭔가 내용을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교환이 진짜 필요한가? 이렇게 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여기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필요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버드와 콜롬비아 대학에서는 시각 자료를 사용했을 때 기억력이 훨씬 올라가더라. 약 38%나 향상이 되더라. 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는 것보다 뭔가 보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정보를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 청각적인 정보를 같이 활용해서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땐 뭐가 있어요? 학교 가면 공부할 땐 교과서를 보면서 하고 또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 PPT나 뭐 이런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듣고 또 물건을 판매할 때는 뭘로 하죠? 실제 물건을 놓고 판매하거나 그걸 보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실제 물건이 없으면 모거이라는 걸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리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기억력이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기억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잘 볼 수 없어요? 기억력이 올라가면 시험을 당연히 잘 보겠죠. 네, 학습 효과가 뭔가 시각 자료를 보면서 했을 때 200%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시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학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백날 말로 설명해봐야 한 가지 이런 장표, 사진, 텍스트들을 같이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강사의 시간도 줄고 강사의 시간이 줄면 누구의 시간도 주나요? 학습자의 시간도 줄어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은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준비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면 될 걸 뭘 이걸 만드나 싶은데 이거는 귀찮은 준비물이 아니라 내 교육의 효과를 올려주고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나를 지켜주는 무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기쁜 마음으로 이 교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어진 교환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구조화된 강의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계단에서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설계를 하지만 실제 PPT에 놓고 와서 보면은 전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설계 때는 여기가 좀 내용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 교환 안에 구현을 해보니까 여기 내용이 조금 채워야겠네. 혹은 여기 내용이 너무 많네. 여기에서 조금 빼야겠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강의를 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학습자들의 이 시각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때문에 몰입도와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겠죠. 또 세 번째는 효율적인 시간을 관리해 주는데요. 우리 교육은 대부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습자들은 늦게 끝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리 명강사여도 늦게 끝내주는 강사에게 좋은 만족도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흐르게 해줘야 되고 정시에 끝나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 교환이 도와준다는 거죠. 강사가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시간 안에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전체 장표를 좀 정해놓고, 아, 내가 지금 총 한 25장에서 지금 한 15장 했으니까 앞으로 10장 남았네. 그러면 내가 좀 시간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써야겠다. 라고 요렇게 마지막까지의 그 시간을 이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막 50장, 100장 만들어 가가지고 막 계속 스킵해. 계속 넘겨. 시간 관계상 이건 넘기겠습니다. 막 넘기고 막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비전문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우리 관리를 잘 할 수 없는 강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환을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일괄되고 준비된 강의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마음은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내 아예 느낌대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그때그때 막 방언 터지듯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준비된 강의, 좀 일관성이 유지되는 강의를 할 수가 있고, 또 이 자료를 다시 복습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환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교환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교환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조금 잠깐 반대로 해보려고 해요. 나쁜 교환은 어떤 교환인가? 나쁜 교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초보 강사 시절에 많이 하는 실수 몇 가지를 좀 통해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좋은 교환을 좀 포인트를 잡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요, 교환 안에 모든 내용을 막 담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의 과잉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텍스트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한 번에 볼 때 잘 들어오는 텍스트의 양과 이미지의 양,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모든 내용을 다 교환 안에 담으면 안 된다. 초보 강사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PPT는 읽는 문서가 아니라 보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지 않아도 그냥 한눈에 사진처럼 확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실수 뭐냐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하기 어렵게 혹은 굉장히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헤드라인 하나에 그냥 텍스트로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이게 각 장표마다 너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장표가 다 똑같으면 이게 어떤 특색이 있는지, 이게 앞에 장표랑 내용이 뭐가 다른지, 이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 장표별로 혹은 각 섹션별로, 파트별로 조금 통일성 있게 만들 때 그 안에서의 좀 특색, 내용의 특징을 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설명하기 좋은 흐름이 아니죠.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흐름으로 만들어야 하고, 또 이제 자료를 찾다 보면 막 저번에 했던 교환, 이번에 했던 교환,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했던 교환, 인터넷에서 찾은 교환, 막 이런 것들을 막 조금씩 짜집기를 해서 붙여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산만하고 정신없는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양하고 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뭔가 예쁘다고 내 내용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데 그 내용 디자인을 다 넣어버리면 그것도 좋은 교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좋은 교환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좋은 교환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또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용이 명확한가? 전달하려는 의미, 그 다음에 내용 간의 흐름과 분량이 적당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독성 있는 교환이에요. 뭐냐면 이 내용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 자세하거나 너무 많으면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잘 보이느냐. 맨 뒤에 앉아있는 학습자들도 나의 이 텍스트가 잘 보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폰트를 써도, 너무 작은 그 크기로 이야기를 써도 안 되고, 너무 얘네들을 이렇게 산만하게 배치해 놔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통일성 있는 교환이 중요합니다. 이 통일성에는 내용과 디자인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내용이 통일이 안 되는 교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서비스 교육을 하는데, 앞에는 이제 서비스의 명칭을 고객 서비스라고 해놨는데, 같은 챕터의 내용인데 뒤에는 막 친절 서비스라고 명칭을 해놨어요. 이러면 의미는 비슷하지만 고객 서비스야, 친절 서비스야,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명칭이나 숫자나 텍스트, 언어의 형태, 이런 것들의 내용이 동일한지, 통일성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되고, 디자인적인 요소는 색감이나 이미지나 어떤 도형의 크기나 뭐 이런 톤, 이런 것들이 통일성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흥미있는 교환인데요. 흥미있는 교환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을 하다 보면 학습자들의 역동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주의가 산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좀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장표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어떤 뭐 예쁜 디자인이나 좀 특이한 사진이나 어떤 좀 약간 좀 비정형적인 그런 장치들로 좀 흥미를 끌 수 있느냐. 그것까지 포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교환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교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구성을 알아볼 건데요. 어, 교환은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주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환도 좀 체계적으로 구분지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표지 하나 만들고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표지와 또 목차, 그리고 이제 간지라고 해서 구분 페이지라고 하는데 각 챕터별로 시작하는 장표, 그 다음에 실제 교육 내용을 말하는 요 내지 본론 페이지라고 하는데 요거를 구분을 가지고 교환을 만드셔야 제3자가 봤을 때도 아,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이야기구나. 아, 지금 파트 3의 요 내용이 요 내용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표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장표인 것 같아요. 내 강의의 얼굴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강의 제목,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강의 부제목을 많이 쓰는데 요렇게 좀 뭔가 좀 핵심적이기도 하고 좀 매력적인 그런 말들로 내 강의를 좀 잘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또 강의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에 넣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이 표지의 목적은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딱 표지를 띄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이 이 표지를 보면서, 아, 오늘 이런 강의 하는구나. 되게 매력적이다. 되게 호기심이 불러일으킨다. 아, 이거 뭐지? 이 강의 뭐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초반 집중력이 확 올라갈 수 있게끔 하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표지 장표를 구성할 때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차인데요. 많은 강사분들이 목차를 많이 이제 안 만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어디쯤 왔는지를 알아야 조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강의도 전체 어떻게 흘러갈지 각 파트별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를 미리 알려주면 훨씬 안정감 있게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꼭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또 세 번째는 그 목차별 이제 챕터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챕터가 시작될 때, 자, 우리 이제 여기 앞에는 여기까지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 시작합니다라고 좀 구분 지어서 주제를 전환할 때도 그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사람들도, 아,
이제 여기까지 배웠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여기 배우는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각적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각각 주제별로 학습 목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 본문 페이지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강의할 내용을 이제 여기에 이제 만들겠죠. 저랑 이제 계속 같이 뒤에 단에서 얘기할 때도 요 내지 본문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내가 강의하는 내용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어떻게 도식화할지를 생각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우리가 하나의 슬라이드 안에는 되도록이면 한 가지 내용, 한 가지의 정보만 준다라는 것들이 디자인의 암묵적인 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딱 한 가지 정도만 드러날 수 있게 우리가 디자인한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교환의 이해를 알아봤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실제 교환 디자인 프로세스, 각 어떤 순서와 어떤 단계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